그냥 지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진짜 적성 문제, 적성 문제. 한번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 일본 한국사도 하잖아 너네는. 자 유럽 지도 해가지고 비스마르크 체제 전문 비교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억나죠? 그래서 전에는 울고 있는 애가 한 혼자 누구라고 누구를 왕따시키려고 해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왕따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독일 제국이란 거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비렐름 2세가 즉위하면서 나는 독일이 산업이랑 경제력만 성장하고 국력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좀 남한테 양보하는 식으로 못하겠다. 나도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척에 가담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독일을 견제한다고 이제 독일이 가운데서 막 독일이 가운데서 막 혼자서 오스트리아랑 손잡고 막 다 싸우고 있죠. 요거는 기억해놔라. 협상국이랑 협상국이랑 동맹국이 싸웠다 그랬지. 협상국은 누구고 동맹국은 누구고? 영프라 그렇지 0%. 여기는 동맹국은 도고이 그치. 독이 든 오이를 먹으면 얼굴이 푸래진 맛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손잡고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운데서 두 명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탈리아야. 근데 이탈리아는 약간 간잽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협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까지도 알아둡시다. 넘어가서 자, 여기 1차 세계대전 너는 받았지? 좋아 1차 세계대전부터 삼국 동맹에는 누구겠니? 1, 2, 3번 삼국 동맹. 뒤에 넘어가서 1차 세계대전. 동맹이니까 독오이에요. 1번 독일, 2번 오스트리아, 3번 이탈리아 3개. 그러면 한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4, 5, 6까지. 근데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어디였다가 처음에는 어디였니? 동오이니까 동맹국이었다가 중간에 협상국에 가담할 겁니다. 그래서 7번 동맹국 이탈, 8번 협상국 가담. 애초에 이탈리아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했어. 근데 독일 입장에서 이탈리아까지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탈리아가 여기잖아, 독일이 여기고 이탈리아까지 빠져나가면은 너무 독일이 수세에 몰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도 싸우고 얘랑도 싸우고 얘랑도 싸워야 되잖아. 동서남북으로 포위되는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 보고 야 제발 협상국 편 들어주지만 마라. 그냥 중립만 지켜달라 해가지고 동맹국이 들어온 거예요. 따로 끼이지 마. 근데 조금 이제 동맹국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바로 이제 협상국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가 어떤 포지션인지.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축국입니다. 독일이랑 같은 편인데 1차 세계대전 때는 간접이었다. 간접이었다는 것도. 그러면 이탈리아가 협상국으로 들어가면은 독립일 때보다 협상국이 좋았어요. 뭐가? 협상국 입장에서 당연히 협상국이 더 유리해지지. 협상국이 전부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건데. 협상국이 이탈리아한테 중립만 지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제 아예 이탈리아가 나 끼워줘 해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간 거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싸우러 가야지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비슷해 보였는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수세에 물리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여기 참전할 거거든 협상국에. 그래서 그냥 여기 붙어가지고 지는 편에 계속 붙어있기 그렇다. 나는 원래 그냥 중립 이런 느낌이었다 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협상국에 가담하는 거죠. 그래야 베트남 공산 거기에요? 뭐? 베트남이요. 베트남이 공산 그런 나라. 지금 공산국가야. 진짜요? 지금 중국이랑 공산화돼서 호치민이 공산주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호치민이 베트남 남북 전쟁 싸워서 이겨가지고 결국 미국이 별로 진 전쟁이 몇 개 안 되는데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패배한 전쟁. 그거 알아요. 베트남 전쟁. 겁나 잔. 우리가 거기 참가해가지고 막 그 군대 보내주고 파병하고 했었잖아 예전에. 해병대 가고. 그 베트남인가? 아닌가? 그 베트남. 맞아. 그럼 베트남 왜 살아요? 베트남 우리보다 훨씬 못 살죠 지금. 그럼 북한들이 북한보다는 잘 사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니야. 거기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부 열대 기후 지역에 걸쳐가지고 그냥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이 엄청 더운데 한철이잖아. 겨울은 엄청 추운데 그것도 한철이잖아. 동서남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적당히 살기 좋은 기후 때거든. 우리나라 정도면은 아래쪽은 더 살기 힘들죠. 이게
초반에 엄청 근데 세계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지. 열대 기후랑 건조 기후랑 사람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구가 작다고. 우리나라 정도면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 땅에. 인구가 많은 편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쌀 생산지고 그 기후도 좀 살기 적당한 온대 기후에 걸친 나라라서 그런 거지. 갑자기 근데 베트남이 왜 나냐? 넘어갑시다. 아니 베트남이 항정 만들어서 하는 거. 항정 그거.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주로 그거 같은 거 밀림지대 막 함정 같은 거 파가지고 조금 미국에 대응하고 막 그렇게 했죠. 함정 같은 거 많이 파고 했을 겁니다. 밀림지대 지대 자체가 밀림 지역이니까. 술잔 때딱 던졌는데 자기한테 대꾸라고. 뭔 일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없냐? 고등학교가 다 부실해. 미국인이 수류탄 이렇게 구멍을 했는데 다시 자기한테 쭉 해가지고 여기서 터지는 거. 자 그리고 민족을 알아야 되는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아까 앞에 지도 봤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까지가 무슨 민족이에요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여기 북서 유럽인데 이쪽 지역은 다 무슨 민족이야? 게르만족. 게르만족이야. 게르만족. 그렇지 게르만족. 그래서 여기는 범게르만주의라고 합니다. 여기는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아요. 게르만어를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게르만어를 쓰죠. 우리 게르만족끼리 뭉쳐야 된다. 이게 게르만주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사실은 이 세계 지도가 좀 칼라여야 되는데 앞에 지도랑 다시 돌아가. 색칠놀이. 색칠놀이. 색칠놀이 칼라 지도를 올려줄게. 7번이 보스니아고 8번이 세르비아거든요. 1번이 요 앞에 지도에서 7번이 보스니아, 그 다음에 8번이 세르비아인데 요거가 위에 9번이랑 색깔이 같아. 러시아랑 색깔이 같아요. 네? 뭐가 색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쇄를 흑백 인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검은색으로밖에 인쇄가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원래 내가 색칠해 놓은 건 빨간색으로 돼 있어. 그 색깔이 같은 뭐예요? 언어가 같아. 아, 민족이 같아. 다 슬라브 민족이에요. 뭐랑 러시아랑 여기 그리스 위쪽에 있잖아. 그리스는 그냥 라틴 민족으로 치고 그리스는 따로 그리스 민족이 있습니다. 헬라족이라고. 근데 그 라틴 계열로 그냥 치고 발칸반도 북쪽에 있잖아. 남슬라브족이라고 불러요. 슬라브족이 게르만족에 대이동해가지고 우리 1학기 때 배웠니? 로마가 멸망한 게 뭐 때문이야?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이잖아. 서로마가 멸망한 게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멸망시켜서 서로마가 멸망한 거지. 얘네는 왜 이동했는데? 훈족이 이동하면서 훈족이 게르만족을 밀어가지고 로마가 멸망한 거잖아. 게르만족이 훈족 멸망시키면 게르만족이 그 로마 멸망시키면서. 근데 그 게르만족이 있던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슬라브족이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뭐 이쪽이잖아요. 이쪽 발칸반도 여기 그리스인데 이쪽 위에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아. 중간에 그래서 좀 끼어 있는 거지. 러시아, 보스니아, 세르비아요? 아니 7번이 보스니아, 8번이 세르비아, 9번이 러시아. 뭐랑 색이 같거든. 7, 8, 9가 색이 같아. 전부 다 슬라브족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발칸반도가 그래서 별명이 있어. 유럽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별명이. 왜? 이쪽은 땅덩어리에 민족도 막 다 다르고 그러니까 위에 밑에 그리스 막 있는 거랑 위에 막 그 게르만족이 있고 막 이렇게 민족이랑 종교랑 이런 게 막 겹쳐. 얘네들 요사 좁은 땅에 나라도 많이 쪼개져 있고 그래서 뭐 민족끼리도 막 서로 불타고 여기 뭐 언어끼리도 불타고 그다음에 종교끼리도 막 불타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내전도 많고 폭동도 많고 분리주의 이런 거 운동 많고 우리 떨어져 나갈 거야. 종교가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이런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게 다 같은 나라였거든.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민족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내전하다가 다 쪼개진 거야. 7개로 쪼개졌어요. 유고슬라비아. 여튼 자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11번 범게르만주의입니다. 11번 범게르만주의. 다시 돌아가서 범게르만. 범 이게 그 범신론 할 때 그 범자인데 전부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내용이에요. 범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포함한다. 범게르만주의라는 거는 이 게르만어를 쓰는 민족들은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괜찮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요쪽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범게르만주의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을 다 게르만족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어.
게르만족 영향권이니까. 얘는 비록 슬라브어를 쓰고 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러시아랑 세르비아는 12번 범슬라브주의입니다. 범슬라브주의. 9번하고 10번이 뭐예요? 9번은 미안하다. 9번이랑 10번 안 했네. 9번은 처음에는 어겼니? 러시아가. 러시아는 9번 혁명으로 협상국 이탈입니다. 중간에 러시아 혁명이 터져.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거나 뭐 3월 혁명, 2월 혁명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11월 혁명이네. 11월 혁명으로 협상국이었으니까 협상국 이탈 이렇게 9번 10번 러시아는 혁명으로 협상국 이탈.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내가 연도를 알려줬나? 연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19 삼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 이거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네. 다시 요거부터 연도부터는 알아둬라.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복이 몇 년도야? 네? 우리나라 강복이 몇 년도예요? 몇 년 몇 월에? 1945년 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한 거지.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항복하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된 거지. 괜찮죠? 외울 때는 요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우리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가 부족해서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애들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거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팔 곳이 부족한 거지. 왜? 식민지가 없어서. 그래서 식민지 내놔.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식민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식민지 좀 우리한테 다시 좀 나눠줘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럼 제사기때보다 식민지 때문에. 그렇지, 식민지 때문이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팔지를 못하면은 그 경제가 무너진다니까. 재고가 많이 남고 공장이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 달라 하면서 일으킨 전쟁인데 이때 당시에 식민지는 주로 어떻게 개척을 했다고? 배 타고 가가지고 항구에서 항구 만들어서 이쪽에 물건 수입하고 우리 물건 팔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뭐 저기 뭐 예를 들어 뭐 가나 아니면 뭐 그 저기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항구에서 인사하는 거지. 안녕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너 상품 시장 원료 산지로 좀 괜찮네. 너 우리 식민지 해라. 19 삼고 싶어서 이렇게 전쟁.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안녕 19 삼고 싶어서 이렇게 전쟁.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너 내 식민지 해라. 너 내 식구 해라 이런 거지. 이해가니? 3차 대전이 왜 일어날까?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 아마 뭐 핵 문제라거나 민족 종교 문제 때문에 일어나겠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예상 가능 지역들이 북한도 들어가요. 북한도 여기 그 중국이랑 소련이 여기잖아. 중국이랑 소련이 그 미국에 대항해서 제2세계를 좀 주축 같은 존재들이거든. 러시아랑 중국이 미국에 거의 대항할 유일한 반대측 세력이잖아. 얘네들이랑 미국이랑 가장 접경 지역에 맞닿는 지역이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보 중 하나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뭐 저기 중동 지역도 민족 종교 문제 엄청 많거든. 여기 뭐 선진국들 다 개입해가지고 막 전쟁 하다가 3차 대전으로 격화될 수도 있고. 근데 3차 대전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는 핵이 안 나왔어. 2차 세계대전이 핵 딱쓴 최후의 전쟁이자 최초의 전쟁이잖아. 근데 지금 이제 전쟁 나면은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핵 막 쓰면은 답도 없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아마 이 핵 무기가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어요. 핵을 모든 나라에 쓰면 지구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에 쪼개질 수도 있어요. 지금 쪼개지진 않겠지만 산전에 저희가 북한의 저희의 식민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근데 우리만 가지고 뭐 되지가 않는 게 북한 문제는 굉장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애들 다 끼어 있는 문제라 가지고 우리 혼자 아마 결정을 못 할 겁니다.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외교로 통해 가지고 협상 좀 하고 그래야 통일이 가능하지. 제가 원래는 꿈에서 김정은한테 쫓겼거든요. 김정은을 뭐? 똑같아요. 왜 김정은한테 쫓겨 네가? 아니 저 요즘 다 쫓겨요. 저 그냥 꿈에서 이렇게 자다가 뒷목기로 김정은 쫓기다가 김정은이야 무슨? 근데 북한 돼지들은 다 우리 막 뼈볼 정도로 말랐던데 왜 김정은은 엉뚱이에요? 김정은은 많이 먹고 많이 살니까. 아니 제가 김정은 딸이랑 싸웠어요. 근데 김정은이 그거 듣고 하나만 들고 관계가 있냐 너랑 김정은이야? 왜? 여튼. 그래서 요 연도 정도 나라. 들어가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쌤, 이게 만약에 저희 합성기 엄청 큰 합성기. 그렇지 확성기로 옛날에 이제 노래 들고 있지. K-pop 들고. 거기에 김정은 사진이랑 김일성 사진 걸어놓으면은 그 걔네들이 총을 못 쏜다고. 쏠 수는 있어요. 쏘면 어떻게 돼요? 못 쏘겠죠. 이게 뭐 당에서 지시가 떨어지겠지. 뭐 전쟁이니까 사진 걸어놔도 쏘라고. 당 명령 없이 쏘면 잡혀가겠죠.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북한이랑은. 아무도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북한도 우리랑 전쟁하는 거 싫어해. 우리도 북한이랑 전쟁하는 거 싫어하고. 북한민의 존재한다 애들은. 어? 북한민의 존재한다. 아이고 다 거짓말 그 뭐지 40년도 못할 텐데.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막 오물풍선 날리고 전쟁 분위기를 유지를 하냐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군대야. 군사력 가지고 북한 인민들 막 반발하는 거 억누르고 있는데 군대를 유지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야. 전시 분위기를 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군대 있어야지 계속 군대 돈을 때려박는 거를 정당화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존재한다는 게 다 구란 거예요. 거의 뭐 사실 북한 정부도 전쟁할 생각이 없을 거야. 전쟁 나면은 걔네만 손해잖아. 나는 지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 나면은 이 정권 다 잃어버릴 텐데 아마도. 그리고 왜 굳이 전쟁을 하니 걔네 입장에서. 그냥 그 상황이 좋은 거야. 우리도 왜 계속 이 상태가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냐면 모두가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거든 나는.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치 상태가 이어지는 거야. 아마 계속 유지될 거예요 당분간. 작년에 미사일 쐈다고 미사일 추정력이 쐈다고 겁나 울렸잖아요. 겁나 8시쯤에. 그래서 딱 그때 TV 켜고 네이버 딱 뉴스 들어갔는데 뉴스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너무 진짜 창 터지고 전쟁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전쟁 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군대 있다 왔는데 보자 넘어가자. 이제 너무 딴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러시아랑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맞닿는 지역에 세르비아가 여기 있어. 세르비아가 여기 있고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고. 괜찮지? 근데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는 슬라브족이거든요. 세르비아 옆에 보스니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스니아가 슬라브족인데 이 슬라브족을 오스트리아가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슬라브족 전체가 역시 게르만족이 슬라브족을 점령하려고 하네? 우리 영토를 다 뺏기겠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서 식민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영토를 확장적으로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게르만주의의 확장이 슬라브족한테 위기감을 주었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13번은 오스트리아가 13번 오스트리아가 발칸반도가 그리스 있는 이쪽 지역이 발칸반도예요. 지역을 좀 이름 같은 것도 좀 외워두면 좋아. 여기가 무슨 반도라고? 여기 어디 기억나니? 이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있대. 여기가 포르투갈, 여기 스페인이었죠. 여기 있는 이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무슨 반도예요? 좀 크기를 좀 더 키워주자. 여기는 무슨 반도?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야. 이탈리아 여기 있거든. 여기 위치 이거 세 개는 기억하겠어. 여기 영국, 여기 프랑스, 여기 독일이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요거가 이제 대륙에서 1진, 이거 1.5진. 얘네는 반도 국가 3개.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여기는 발칸 반도입니다. 1진이에요? 영국이 1층이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죠.
1장이었죠 1장. 그래서 자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족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해서 14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적으세요. 보스니아랑 헤르체고비나가 같은 나라였어. 지금은 떨어졌는데 헤르체고비나 나라 이름입니다. 헤르체고비나.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도 이때는 같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불러요. 여기를 합병하는 바람에 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영역을 점령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게르만족의 영역, 슬라브족 영역이었지만 게르만족 영역으로 편입이 됐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왕자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보스니아 수도를 사라예보라고 합니다. 사라예보에 와가지고 사라예보에 와서 연설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뭐 슬라브족 민족이지만 게르만족 우리 점령을 해가지고 게르만족 뭐 정신을 잘 따르고 앞으로 잘 대해줄게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런 연설을 하거든. 연설을 할 때 옆에 있던 세르비아는 굉장히 급진적인 슬라브족의 나라란 말이야. 우리 지금 이 보스니아가 사실 이렇게 잘 대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점령 안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너네 종교나 민족 같은 거 언어 같은 거 유지시켜주겠다. 이런 멘트를 쳤는데 오히려 세르비아가 이렇게 막 잘 대해줘 버리면은 얘가 그 뭐 반발이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 뭐 반역 같은 거 안 할 거 아니야. 흡수될 위기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 황태자가 이렇게 온화한 정책을 해버리면은 슬라브족이 다 게르만족에 흡수당할 거다. 그래서 이 연설에 들어온 세르비아 황태자를 암살을 해요. 그래서 암살 당하면서 이게 1, 2차 세계대전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주로 사라예보의 충성이라고 하는데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거예요. 황태자가 암살당했어요. 이게 좀 거물급 인물입니다. 약간 그 대통령 아들내미가 암살당한 거지. 차기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한 거예요. 김정은 딸이 그거 완전 핵네. 그 진짜 완전 맞짱까지였어요. 걔랑. 꿈에서 뭐 네가 김정은 딸이랑 왜 싸우냐 꿈에서. 친구였어요. 그래서 15번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랬어. 세르비아 청년이 15번 세르비아 청년이 16번 사라예보인데 사라예보가 보스니아 수도라고.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에 방문한 17번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한동으로 묶여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오스트리아랑 일단 세르비아가 전쟁을 할 거야. 자기가 황태자가 죽었으면 당연히 전쟁을 하겠지. 그럼 전쟁을 하니까 세르비아는 힘이 안 된단 말이야. 누구를 불러오냐면 러시아를 불러와요. 러시아가 같이 슬라브 민족이잖아. 러시아가 참전을 하니까 독일이 옆에서 참전을 해. 독일이 참전을 하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랑 영국이 참전을 해. 그래가지고 막 애초에 동맹으로 다 묶여 있어. 내가 누구랑 누구가 싸우면은 나도 이 편으로 참전한다는 그게 삼국동맹, 삼국협상이잖아. 그러니까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랑 싸우는데 이게 전 유럽의 싸움으로 번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전개를 봅시다. 초반에는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전개 18번 초반 독일의 우세. 슐리펜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슐리펜이 그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 이름이 슐리펜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초반에 서쪽으로 쫙 몰아붙이고 그래서 서쪽을 다 점령한 다음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거든. 근데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이라 그래. 나중에 나올 건데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참호전 1차, 2차 때가 전격전. 참호전은 뭐예요? 참호라는 걸 들어봤니? 참호. 그러니까 원래는 보병들끼리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가지고 쭉 일렬로 막 총 쏘면서 걷잖아. 근데 총 막 이렇게 서로 총을 막 쏘니까 총을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파고 여기도 구멍을 파고 여기도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이 구멍 안에 들어가. 구멍 안에 들어간 다음에 머리 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고개만 내밀고 총 쏘고 들어가고 총 쏘고 들어가고. 이게 참호야. 안에 구덩이를 판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총 사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요런 구덩이가 참호입니다. 근데 저러고 있는데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걸어와서 목살을 붙이면 그렇게 속이죠. 다 죽지. 요거 오면 요 구멍만 내리고 위에서 총 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독일의 계획은 이 양면 전쟁이거든요. 맞죠?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막 이탈리아는 조금 이따 탈출할 거지만 아직은 같은 편이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싸우게 되면은 전력이 분산된단 말이야. 그래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똑같아요. 1차 때는 이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2차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하는데 실천을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점령당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 양상이라서 이게 막혀. 그러니까 내가 1m를 전쟁하고 싶잖아. 1m를 전쟁할 때마다 뭐 5, 6만 명씩 죽었답니다. 사람이. 이게 전진을 하려면은 사람이 막 죽는데 그걸 이제 시체를 넘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요 밑에서 이렇게 총만 쏘면은 너무 앞으로 가기 힘들다. 전진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돼요. 쭉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참호전 양상 때문이야.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격적으로 뭐냐면 뭘 가져오냐면 독일이 탱크를 가져와요. 탱크를. 위에서 이렇게 아무리 쏴봤자 탱크로 막 밀고 가면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프랑스까지 유럽 전역을 다 먹어요. 다 점령을 해. 영국 빼고. 영국은 상당하니까. 독일이 탱크 가져온 거예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만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머지도 있는데 독일이 그거를 대규모로 엄청 크게 운용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 되게 좀 나름대로 방비를 빡시게 했어. 프랑스도 마지노선 들어봤죠? 마지노. 장군이 이름이 마지노거든요. 프랑스 장군 이름이. 그래서 여기 이런 엄청 막 빡센 철책 같은 걸 다 만들었어. 방어선을 만드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방비를 빡세게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아르덴 숲이라고 여기는 숲이니까 설마 독일 애들이 여기로 들어오겠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방어 구역에 포함이 안 시켰단 말이야. 여기로 들어왔어 독일이. 탱크 끌고. 탱크로 숲을 밀 수 있을까?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6주 만에 함락다 해가지고 프랑스가 되게 사실은 센 나라죠. 강한 나라잖아.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런 거 할 때는 전 유럽을 상대로 프랑스가 싸우기고 그랬잖아. 근데 그 인터넷에 무슨 밈이 있냐면 6주 항복 밈이 있거든. 6주 항복. 프랑스가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당했어. 2차 세계대전 때는. 근데 최근에 싸운 전쟁 중에 제일 크게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싸운 전쟁에서 프랑스가 6주 만에 패배했잖아. 그래서 프랑스 99전, 100전, 99승 1패 뭐 이런 건데 1패가 최근에 너무 허접하게 졌단 말이야. 그래서 너 싸움 개 못하잖아 이런 밈이 있어요. 다시 한 판 뜨자 하면 허접이랑 안 붙어 이런 거지. 여튼 좀 이따 나오고 2차 세계대전 할 거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전격전 기억하시오. 왜 전격이 번개 얘기하는 거야? 번개처럼 엄청 급하게 딱 방어선 뚫고 탱크로 다 밀고 들어가서 프랑스를 함락시킨다. 성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가 독일이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2차 때. 세계대전인데 여기에서는 아시아. 이거 전 세계에서 싸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대전인데 여기는 유럽 부대고 사실 유럽 부대가 제일 큰 거고 아메리카랑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거 식민지 전쟁 중이야. 여기가 근데 본진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사실 뺏겨도 크게 상관이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영국 이집트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그걸 독일이 점령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전쟁 승패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야. 내 본진이 털려야지. 본진이 여기서 군대 보내고 무기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 전쟁 양상이 제일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고 여기서 승리했다. 그러면 여기 전쟁 기지 군수 물자 이런 거 다 여기서 증발해가지고 여기는 쉽게 뺏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프리카랑 아메리카에서도 계속 식민지 전쟁 중이야. 애초에 여기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식민지들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전쟁 벌어지는 거 동시에 아프리카 무대, 아메리카에서 계속 국가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에도 싸우고 있지. 아시아에서도 1차 세계대전 때도 지금 중국이 지금 거의 영국 거거든요.
영국이 정신 없는데 뭐 독일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중국 뭐 바렌하를 정치한다든가 뭐 이런 그 쫄짝짜잘짜잘한 전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해전도 했어요. 해전도 많이 하고 있죠. 완전 그냥. 전 세계 대전이니까 세계 대전.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 해전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무제한 잠수함에서 이런 게 지금 나오네. 자 초반 독일의 우세 18번이 초반 독일의 우세였고 이게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교착 상태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춰 있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하거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돌입한 거는 19번 참호전 양상 때문이야. 참호전 양상. 규빈아 괜찮니? 1차 세계대전 때는 무슨 전투 양상이라고? 전투 양상이 어땠다고? 참호전입니다. 참호전. 참호전 양상이라 가지고 독일이 이거를 못 뚫고 지나가요. 참호를 못 뚫고 지나가서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 상황에서 영국은 뭘 하냐면 영국은 해상 봉쇄라는 걸 합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나폴레옹이 뭐 했어요? 해전? 아니 나폴레옹이 무슨 전쟁에 지고? 해전. 트라팔가 해전에서 지고 나폴레옹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랑 떴다가 해전에서 당할 수가 없네 해서 패배했잖아. 그래서 뭐 했는데? 영국 봉쇄령. 그거 누가 어겨서? 러시아가 어겨가지고 쳐들어갔다가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거잖아. 러시아 원정이 실패해가지고. 그렇지? 그거랑 똑같이 자 지금 독일이 여기 막 그 프랑스랑 막 싸우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된단 말이야.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보급이 제일 중요해요. 보급 물자를 막 여기서 얻어오고 얘한테 그 먹을 거랑 입을 거랑 뭐 자율고지 이런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영국이 막았던 거지. 왜? 해전은 영국이 짱이니까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짱이고. 식민지를 다 유지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해군력이 제일 중요해. 근데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군력이 짱이란 말이야. 그래서 독일에 오는 모든 물자들을 다 차단해. 괜찮니?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렇지,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굶어 죽이려고. 사실은 여기 독일도 이때쯤 되면 다른 식민지 같은 거 많이 좀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 식민지들에서 독일을 지원하는 그런 물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20번, 영국의 해상 봉쇄입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독일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무제한 21번일 텐데 21번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비대칭 전력. 예를 들어서 막 배 한 척에 배 한 척 있잖아. 배 한 척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근데 잠수함이나 핵무기나 혹은 대량살상무기라고 해요. 대량살상. 대량살상무기 뭐 이렇게 그 탄저균 이런 거, 세균전 이런 거 하면서 탄저균을 대량으로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죽겠지. 전쟁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비싼 이런 재래식 전력은 비싼 보병, 뭐 공군, 해군 이런 거는 전연함 이런 거, 큰 배, 전함 이런 거는 비싼 전력이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 독일군은 영국보다는 당연히 해군이 약하니까 이 잠수함을 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영국 그 배를 격침시키는 그런 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도 같이 침몰시켰냐면 영국 군함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가는 모든 상선들을 다 쏴서 침몰시켰어요. 잠수함, 독일 잠수함. 그 바다에 쏘는데 그 바다에 쏘는 그거 뭐지? 폭탄인가? 어뢰 같은 거 쏴가지고 어뢰 같은 거 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국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영국으로 배도 쐈어요. 물고기 배도 쐈어요. 어선도 어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상선, 그냥 어선은 그렇게 뭐 사실은 뭐 어뢰 값이 아까울 겁니다. 어선은 뭐 해봤자 얼마나 고기 낚아가지고 얼마나 영국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거보다는 영국으로 가는 상선들이 되게 물건 많이 싣고 있고 영국에 보급하고 영국의 돈줄인데 이 상선들도 다 싸가지고 어뢰 싸가지고 다 침몰시켰다고. 거기 있는 물건을 그냥 바다에 있는. 다 바다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거를 독일 사람들 그때 주간 신문마다 어제 몇 척 침몰시켰고 그래서 몇 톤 뭐 날라갔다 이게 어제는 막 한 건 했구만 이러면서 신문들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요로 가던 이 영국으로 들어가던 배 중에 지금은 미국이 영국한테서 독립한 상황이야. 1차 세계대전이면 미국 상선이 있었는데 미국 상선 이름이 루시타니아호라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타니아 상선이 영국으로 들어가는데 안에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대. 요거를 무제한 탐사 작전하면서 침몰시킨 거야. 처음에는 뭐 미국이랑 싸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국이 이거에 미국인들이 타고 있는데 이 상선을 침몰시켜 하면서 되게 경고를 날려가지고 독일이 미안 그럴 생각 아니었어 해가지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됐어. 그 미국 애들이 사고인지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도 그냥 크게 처음에 상관없다 하다가 미국이 너무 세게 반응을 하니까. 왜냐면은 미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했거든요. 근데 고립주의라는 거는 대륙 이내 내가 간섭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간섭을 안 한다고 했냐면은 지금 협상국이랑 연합국이랑 싸우고 있잖아. 양쪽에 다 무기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면 한쪽에는 무기를 못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초반에는 미국이 중립을 지켜요. 그래서 똑같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이 둘 다 일으켜요. 독일이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끝난 겁니다. 미국이 되게 힘이 세잖아. 이 1차, 2차를 거치면서 미국이 완전하게 공업 국가로 성장을 해서 무기 겁나 만들고 전함 겁나 만들고 그거를 원래 팔아먹다가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팔아먹던 무기들을 다 지가 가지고 독일 쓰러뜨리는 데 쓰니까 독일이 진 거야. 그럼 미국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는 건가요? 마지막에 그런 거죠. 여기도 계기가 있어. 여기는 루시타니아호랑 침몰한 정보 사건이고 여기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야 얘네들 무기 팔아먹는다고 중립지키고 있는데 설마 참전하겠어? 라면서 그냥 미국 거 쓱 한 거거든. 일본도 미국이 참전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진주만 공습했다가 이게 어떻게 미국인을 죽여 이러면서 짱뜨자 이래가지고 막 미국 참전하는 바람에 둘 다 진 거죠. 독일은 미국한테 2번 당한 거예요? 두 번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유럽 방면에서는 그 독일이 가장 열심히 싸웠던 건 나중에 러시아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봅시다 그거는. 그래서 요즘 막 미국이 막 이렇게 나서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서면 대체로 큰일 나죠. 미국이 지금 군사력 1위 나가는데 별명이 천조국이잖아. 군사력에 천조 달러 쓴다고. 여튼 침범한 정보 사건이고 그래서 침범한 정보 사건은 뭐냐면 침범한 정보 사건. 여기가 미국이 있고 여기가 멕시코란 말이야. 멕시코가 여기 있고 여기 남미 대륙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림 대충 여기가 캐나다고.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프랑스 독일이 있고 여기가 미국이 있고 여기가 멕시코가 있는데 독일에서 멕시코에 몰래 정보를 보내. 야 지금 우리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혹시나 멕시코가 독립운동을 벌인다면 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쳐가지고 미국이랑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그러면 여기 간섭할 여력이 줄어들 거 아니야. 우리가 독일이 멕시코 전쟁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낸 편지를 그 정보를 보냈는데 그거를 영국한테 들켜. 그걸 영국이 딱 보고 야 미국 멕시코 지금 독일이 멕시코에 대한 그거를 반란을 부추기더라. 멕시코가 미국이랑 전쟁하는 걸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 꼰지르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겹닥쳐가지고 참전한 거예요. 좀 봅시다. 좀 5분이나 봅시다. 웃기지 않니? 그래서 교과서 기준으로는 뭐라고? 미국이 참전하는데 기계가 뭐라고? 미국이 참전한 얘기요? 그 저거 무제한 잠수함 침범한 정보는 안 나오더라. 무제한 잠수함 작전 나와주세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저게 더 크긴 큰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리고 독일이 여기 마지막 날이니까 그거 해. 시간 보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단 끝내고 알지? 2차까지. 자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23번 독일이 항복하는 거지. 독일의 항복. 그래서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독일 공화국이 성립이 돼요. 그 공화국을 바이마리오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이 열린 도시가 파리겠죠, 당연히. 프랑스 파리 얘기한다.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이 파리 조금 왼쪽에 있거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게 나와요. 14개소 평화 원칙 중에 민족 자결주의가 들어갑니다. 24번이 파리가. 파리 강화회의 24번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름이에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얘기를 해. 22번이 미국이에요. 22번? 미국의 정답, 그렇지. 미국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제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요. 그리고 26번, 요 파리 강회의 결과 맺은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야.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를 무슨 체제라고 그랬니? 기억나니?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빈 체제. 오스트리아 수상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맺은 체제였죠. 근데 여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까지의 체제를 뭐라 그러냐면 베르사유 체제라고 해요. 왜 베르사유 체제냐? 베르사유 조약으로 만들어진 체제라서. 26번이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고 이 베르사유 조약 결과 LN이라고 합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즈예요. 국제연맹이라고 해요. 국제연맹 LN. 27번이 LN 창설. 근데 28번 뭐가 문제냐면 미국과 소련이 이때 세계 제일 강대국이거든요.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고 미국은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은 같이 세계연합 이런 거, 세계연맹 이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이런 거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미국은 고립주의가 많다.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미국도 불참해. 그래서 LN이 반쪽짜리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이야. 그래서 28번이 미국 소련이 불참합니다. 미국 소련 불참. 이렇게 고립주의 하는 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 안 하고 뒤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뭔 일이 있을 때 영향력 행사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근데 이때는 고립주의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고립주의를 한 거고, 나중에 또 개입주의로 바뀌어요. 2차 세계대전 참가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나는 이런 일에 신경 안 쓸 거야. 그래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LN이 반쪽다리 국제연맹이 됐다. 이 정도로 합시다. 내용을 보자. 32페이지. 교재 봅시다. 교재. 32페이지 마지막. 쭉 넘어가서 1, 2차 세계대전이니까. 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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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56페이지. 제국주의 국가 대립,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인간기에 따라 대립 동맹을 맺었는데 삼국 동맹 도고이, 삼국 협상 0% 이렇게 결성이 됐다. 발칸반도 여기 이탈리아 이쪽이 발칸반도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이쪽이 발칸반도였지. 그리스 있는 지역 발칸반도. 요 발칸반도 상황이, 발칸반도 별명이 유럽의 하얗고 아까 거기입니다. 민족도 많고 종교도 많고 해서 복잡하고 해서 전쟁이 많은 지역이다.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이 발발했는데 범슬라브주의, 영국 세르비아가 슬라브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범게르만주의, 독일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주의를 했어. 그래서 둘이 대립하다가 보스니아가 슬라브족 지역인데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침범했었죠 아까. 그래서 보스니아에 연설하러 갔다가 연설을 하러 갔다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지.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원인은 세르비아의 총성입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이야.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게 1차 세계대전 배경입니다. 그걸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발발 보자.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부의 황태자부를 암살했다. 세르비아 사건, 사라예보 사건. 이게 1914년에 있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항구에서 인사한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황태자 암살당했으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손을 보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명씩 그러면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도움 요청하고 러시아 들어오니까 독일도 참전하고 독일 참전하니까 프랑스, 영국도 참전을 한다고.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격화가 됐다. 전쟁의 장기야.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서부 전선이 독일이 여기 있죠. 독일 여기가 독일이잖아, 그렇죠? 서부 전선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독일의 서쪽. 프랑스 방면의 전쟁에서는 독일이 초반에 막 몰아붙이고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멈췄다 그랬어요? 어떤 전쟁 양상 때문에? 참호전은 밑에 이게 참호를 파고 참호 안에 들어가지고 머리만 내밀고 총소리 욕을 했지. 참호전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자, 전쟁 초기 독일 우세 서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해서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를 격파하고 서부 전선을 빠르게 진격한다. 근데 서부 전선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독일의 공격에 저항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돌입해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괜찮지? 미국의 참전. 자, 대륙은 다 점령을 하는데 어는 점령을 못해. 영국은 섬나라 점령을 못하지. 그래서 영국이 독일을 말려 죽이려고 해상 공세를 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잠수함 가지고 와가지고 영국 군함이랑 영국으로 들어가는 상선들 전부 침몰시켰다고. 그래서 독일이 영국의 해상 공세 때문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해서 근데 뭐까지 공격을 했냐면 미국이 이때는 아직 참전하기 전이니까 미국이 중립국이죠. 미국 선박까지 공격을 했어. 이게 루시타니아호입니다. 루시타니아호 사건이야. 그래서 미국이 연합군국 편으로 참전하면서 연합국이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미국이 인구도 많고 생산이 더 많단 말이야. 경제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엄청 무기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다 때려박고 하니까 독일 뭐 나중에 일본 막 이런 애들이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가 할 때 그냥 사람들만 타고 있는 배도 다 없어. 그거 다 당연히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지. 그냥 물건 없는 배도요? 아니지, 물건 있는 배를 주로 침몰 시켰겠지. 약간 어뢰도 비싸죠. 어뢰 가격이 공짜가 아니잖아. 그냥 아무 침몰 시켜가지고 아무 이득도 없는데 선 이런 거 막 침몰 시켜봤자 어뢰 반만 날리지. 좀 비싸고 물론 많이 신고 있고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침몰 시켰겠지. 네, 얼마 정도? 어뢰 비싸지. 얼마 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 단위. 억 단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겠죠. 그때 당시는 또 최첨단 기술이었을 거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겠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이 연합병편으로 참가하면서 연합군이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이탈 요거는 독일한테 유리했던 겁니다. 독일한테 유리한 게 벌어진 일이야. 전쟁 중에 아까 저기 9번에서 저기 첫 페이지에서 러시아는 혁명으로 연합국을 이탈한다. 기억나죠?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일어났다 해서 1917년입니다. 17년. 사회주의? 자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야.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유주의가 있고 공동체주의가 있단 말이야. 공동체주의. 근데 자유주의를 경제적 영역에 적용을 한 게 자본주의고 공동체주의를 경제적 영역에 적용한 게 일단은 사회주의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 근데 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집단이 개인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니까. 그렇죠? 국가가 내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국가가 태클 걸지 마라. 자본가의 이익 추구에 제한을 걸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힘없는 자본가들은 너무 막 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저희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기반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 분배 자체를 능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로 하잖아요. 여기는 좀 최대한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같은 거 있잖아. 복지제도는 사회주의적 요소야. 그냥 자본주의만 하니까 미국에서 나중에 강제 대공황 이런 거 나올 거거든. 폐해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해서 혼합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지?
근데 북한은 막 검정만 혼자 다 먹고 맞아.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다른 그 공산나라 중국이나 그런 데가 다 그렇게 해요. 중국도 북한은 아직도 그냥 공산주의 체제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장마당 이런 걸로 일부 허용을 하는데 중국은 경제 체제는 다 자본주의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도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만 하고 자본주의만 하고 이런 나라들은 다 멸망했어.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혼합 경제 체제인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선에서 이탈해서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한테 좋았던 사건이야. 독일이 여기 있는데 러시아랑 독일이 막 싸우고 있었잖아.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좀 많이 양보할게, 국내 일이 너무 시급해 하면서 독일에다가 땅 좀 떼주고 휴전협정 맺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이 서쪽으로 막 최종적으로 막 진격했는데 결국 미국이랑 싸워가지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패배했어요. 미국 쪽까지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갔지. 미국 참전.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좀 걸린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랑 유럽이 지도를 이쪽으로 보면은 지구가 엄청 안 말아. 그렇게 또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전개했는데 실패하고 독일의 동맹국들이 사례로 항복하면서 전쟁이 종료됐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특징 봅시다. 밑에 총력전, 참호전, 신무기 등장으로 나와있죠. 총력전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전쟁을 누구만 했냐면 성인 남성들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별로 권리가 없었어. 여성이 투표권이 등장한 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입니다. 이전에는 여성이 의무를 다한 게 없잖아. 국가에 뭔가 이바지하기가 좀 적었다는 거죠.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권리 이런 게 안 주어졌는데 이제 총력전 양상이 되면서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뭔 일을 했단 말이야. 여성들도 야, 나 그래도 국가 이만큼 이바지하는데 이 정도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참정권이 이때부터 총력전 양상으로 흐르면서부터 여성들 참정권이 생겨요.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여성들도 군수품 생산 등에 동원된다. 그리고 밑에 참여국들이 참호라고 해요. 참호 밑에 쏙쏙 영어로면 땅을 깊게 파서 만든 방어용 구덩이가 참호입니다. 이 참호를 파고 장기간 대치하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흘렸다. 2차 세계대전은 무슨 전쟁 양상인지 기억나니?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격. 전격의 거인이 아니라 전격의 번개 얘기하는 거야. 번개.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된 형태였고 전투기, 탱크, 기관총, 독가스 같은 신무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어. 2차 세계대전 때가 되면 좀 보편화될 겁니다. 이런 게 처음 등장한 전쟁이라 정도만 알려주시고. 괜찮지? 그리고 저 57페이지 넘어가서 57페이지에 베르사유 체제 형성. 자, 무슨 회의에서? 파리 가가회의에서 무슨 조약이 맺어졌다?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다. 이거를 무슨 체제라고?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 결과 어떤 게 만들어졌다? 국제 연맹입니다. 국제 연맹. 지금은 뭐야? 국제 연합이야. 합. 맹합이라고 해서 맹합. 국제 연맹, 국제 연합입니다. 저는 LN이고 지금은 유엔이고. 그렇지, 지금 유엔이지. 이때는 근데 LN이 뭐가 문제였다 알아? 미국, 소련이 빠져 있었어. 세계 제일 강대국 두 개가 빠지니까 반쪽짜리 세계 연합이었던 거죠. 유엔에서 빠지고 싶으면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세계 공동체인데 나 혼자 왕따 당해서 좀 그런 거지. 영국도 원래 EU 구성원이었잖아, 영국이. 근데 브렉시트 하면서 지금 EU가 아니거든. 유럽 공동체 일원이 아니야, 영국이. 내만 따로 떨어져 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 굳이 우리가 국제연합 나가가지고 좋을 게 없지. 우리만 왕따 당하고 자체적으로 왕따 당하는 건데. 그래서 뭐 국제사회, 국제적 수단 이건 나중에 봅시다. 넘어가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쭉 2차 세계대전. 페이지는 어디냐면 25페이지이고 프린트에 25페이지. 프린트 25페이지. 이제 한국에 나와요. 한국은 사실 별로 안 나와. 원래 별로 안 나와요.
자, 1번이 세계 대공황인데 세계 대공황이 발생입니다. 대공황. 세계 대공황. 공황 발작할 때 그 공황입니다. 공황. 세계 대공황. 이 세계 대공황이 왜 벌어진 거냐면, 자, 1차 세계대전 때 누가 가장 급속하게 1등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미국이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 뭐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얘기했지 이거? 얘기 안 했나? 했던 거 같은데. 한 나라가 공업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은 옆 나라에서 전쟁 터지는 거랬지. 기억나죠? 그래서 미국이 1등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1, 2차 세계대전이야.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젖더미가 됐거든. 핵폭탄 맞아가지고. 근데 금방 미국 따라잡아요. 거의 미국이랑 역전할 만큼 경제력이 성장했단 말이야.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에서 일본이 그거 무기 팔아먹으면서 딱 공업화가 완성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강에 기적하면서 딱 생산력이 올라간 이유가 베트남 전쟁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산업화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공업화, 산업화, 공장화 딱 이루어져가지고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점이야 지금. 그래서 세계 제일 강대국이잖아. 그래서 요 시기를 아까 1차 세계대전 뭐라고? 1900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4년부터 18년까지야. 그래서 요 시기를 딱 거치고 공업화가 완료돼가지고 미국이 1920년대에 경제적 전성기가 온단 말이야. 이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러요. 광란의 20년대. 미국 경제 버블 터지기 직전, 일본 경제 버블 이런 거 들어봤죠?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경제적으로 엄청 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뭔가 부가 흘러 넘치던 시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도 안 하고 막 맨날 사교 파티나 열고 막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란의 20년대예요.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소설 들어봤습니까? 그게 요 시기 미국을 묘사한 소설이거든. 굉장히 막 사교 파티 이런 거 막 맨날 사교 모임 이런 거 막 신사 숙녀 막 이런 거 막 모여가지고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무도회 장가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요때가. 그래가지고 막 물건이 막 흘러 넘치던 그런 시기였는데 뭐가 문제냐?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공장이 막 열심히 돌아가면 재고가 쌓이잖아. 근데 이거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뭘 통해서 해결했다? 식민지 가지고 해결했는데 미국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식민지가 없어요. 이해가니? 식민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재고가 나오면 재고가 나오면 버리면 안 되지. 재고가 나오면 물건을 더 안 만들겠지. 물건을 더 안 만들면 노동자를 자르겠지. 그럼 노동자가 원래 구매력이 있어가지고 월급 받고 물건을 사야 물건이 도는데 노동자들이 잘리니까 돈이 없어서 물건이 더 안 사겠죠. 물건이 그럼 더 쌓이고 그럼 어떻게? 공장이 망해요. 그럼 공장이 망하면 어떻게 돼? 공장한테 보통 공장을 자본가가 혼자 공장을 세우지 않거든.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내가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이윤을 은행에다 나누는 거란 말이야. 뭐 공장에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같이 망해. 공장이 망하면. 그래서 경제가 그냥 나락을 갑니다. 이게 대공황이에요. 그래서 광란의 20년대 마지막에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져. 이가 이해 가니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 가? 지원아 괜찮니? 그래서 외울 때 심장의 한근 주근 이렇게 외웁니다. 경제 대공황 발작. 경제 대공황 발작이라서 심장의 한근 주근. 괜찮지? 심장의 한근 주근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대응책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미국 정부가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가 돈을 뿌리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잖아.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서 공장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걔네한테 돈을 지어줘. 그래서 뭐 어떻게 강제로라도 돈이 돌게 만들어. 오케이? 이거를 케인즈주의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정부에서 저 탄광 저 깊숙한 곳에 달러를 넣은 유리병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달러를 캐게 만들면 그거 좀 쓸모없는 짓이잖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짓인데 근데 그런 거라도 하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뭔 얘기인지 아니?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정부에서 걔네들을 고용해가지고 걔네들 돈을 줄 거 아니야. 돈을 주면은 걔네가 구매력이 생기니까 상품 소비를 할 거라고. 그럼 공장에서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거를 그래서 이 케인즈주의 이 광란의 20년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뉴딜 정책. 루즈벨트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하면서 어디지? 4번이 뉴딜 정책입니다. 3번은 잠깐만 다시 1번이 세계대 경제공황이고 1번은 세계 경제대공황 2번은 1차 대전 중 과잉 생산입니다. 과잉 생산. 물건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된다. 과잉 생산. 근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재고가 누적되겠지.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3번 미국 주가가 폭락합니다. 미국 주가가 폭락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번이 미국이고 미국은 자본이 많은 나라였죠. 정부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4번 뉴딜 정책으로 해결합니다. 4번 뉴딜 정책입니다. 4번 뉴딜 정책. 뉴딜. 새로운 딜. 새로운 뭐 정책, 새로운 뭐 다룬 조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이 그냥 테네시강 댐 이런 거 건설하고 개인이 막 도로 막 뒤집고 개인이 막 전선 좀 깔고 개인이 뭐 국가 뭐 공공사업 같은 거 버리고 이러면서 노동자들 막 고용해서 노동자들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뭔 얘기인지. 4번 그걸 뉴딜 정책이라고 하고 국가주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 영국, 프랑스는 선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많이 남아있죠. 오스트리아랑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저쪽 진나라들은 식민지가 다 항복했어. 식민지가 다 독립했어.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영국, 프랑스는 그대로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승전국이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 일본 식민지배 당할 때거든요. 일본이 영일 동맹으로 같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독립을 못했어. 독립을 못해서 빡쳐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3.1운동이야. 그래서 이 1919년이죠. 우리 3.1운동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끝나잖아. 이 1차 세계대전으로 패전국 식민지가 독립하는 거 보고 야씨 우리는 승전국인데 우리는 독립 안 해? 하면서 빡쳐서 한 게 3.1운동이야. 연도가 그래서 다음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치. 패전국 식민지를 독립하는데 일본이 근데 승전국이었거든. 영국이랑 같이 한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왜 독립 안 시켜주고 빡쳐서 한 게 이제 3.1운동이다. 여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이 영국, 프랑스들은 5번 영국,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죠.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블록 경제라고 해요. 블록 경제. 근데 그 다른 식민지들도 다른 식민지였던 것도 막 저희처럼 공당하고 그랬어요. 고문당하고 우리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식민지 통치받는 국가 중에서도 좀 빡시게 식민지 지배를 당한 편이야. 왜냐면은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식민지가 많았잖아. 근데 일본의 식민지가 처음에는 우리밖에 없었거든. 여유가 없어서 막 쥐어짜내는 거야. 일본도 20년대 딱그 3.1운동 이후에는 좀 유화책을 펴요. 문화정책이라고.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좀 완만하게 해주다가 언제 흑화가 되냐면 그 중일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참가하고 그때는 여유가 없거든. 일본도. 그때부터 뭐 위안부 동원이라든가 뭐 징병, 징용 이런 거 하고 공출 이런 거 하면서 막 쥐어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혹독하게 당한 편입니다. 식민지 통치를. 여튼 블록 경제는 뭐냐면 자 원래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는 자기네 식민지랑 자기를 묶어. 이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 식민지 안에서 혹은 영국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지 마라. 왜? 지금 우리가 과잉 생산돼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과잉 생산을 식민지 안에 팔아야 되는 거야. 딴 데는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그것만 사야 되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블록 경제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 미국은 뉴딜 정책,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자본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으니까 식민지한테 그 과잉 생산된 걸 푸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근데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없던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여기 나오는 2차 세계대전 주역국들입니다.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일본이랑. 근데 이거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냐?
전체주의 사상이라는 걸로 해결했어. 해결은 못하지, 그치? 일단은 해결책은 뭐예요? 식민지를 얻는 게 해결책이야. 식민지가 없잖아. 물건이 과잉 생산 나오면 이 물건을 그냥 버릴 수가 없다고. 이걸 내다 팔아야 되는데 내다 팔 장소가 없는 거죠. 블록 경제하니까 더 내다 팔기 힘들겠지. 영국, 프랑스가 블록 경제하니까. 그래서 식민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부 전체주의라는 거를 국가 사상으로 채택합니다. 이 전체주의는 개인주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한 이기주의 반대말이에요. 이 전체주의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도 됩니다. 왜? 우리가 빨리 국력을 키워가지고 식민지를 전쟁을 할 그런 게 국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체주의 종류가 유명하죠. 독일의 나치즘. 왜 나치즘이냐면 히틀러가 나치 당이었거든.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왜 파시즘이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었거든. 그리고 일본은 그거를 군국주의라고 해요. 군국주의. 군대가 주축이 되는 사상입니다. 군대가 국가의 제일 중요한 요소야. 이런 사상.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8번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있잖아요. 그 전쟁이었나? 상대편이 한번 살려줬대요. 히틀러를 상대편이 살려줬다고? 아니 그 히틀러는 몰랐는데 그때 한번 누가 살려줬다고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한번 살려줄 수도 있겠죠. 뭐지? 언제 어디서 뭘 들은 거지? 히틀러가 맞니? 아니 히틀러 맞죠? 근데 그 알고 딱 보니까 히틀러. 히틀러였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실수로 옛날에 잡았다가 나중에 뭐 히틀러가 됐다 뭐 그런 건가? 자세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넘어가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9번이 추축국입니다. 추축국. 이어 축. 추축국.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독일이 여기 있고 이탈리아가 여기 있어. 독일이 여기 있고 이탈리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걸 독일과 이탈리아를 축으로 하는 엑시즈라고 해요. 축. 회축이 그 돌려차기 할 때 회축이잖아. 이렇게 하면 회축차기라고 하잖아. 뒤돌려차기를 회축이라고 하거든. 할 때 이 한쪽 발이 축이 된다 해가지고 회축이라 해. 이것처럼 축. 요 독일과 이탈리아를 세로로 연결한 이 축을 기준으로 뭐 전쟁이 전개된다 해서 추축이라고 부르거든. 추축국. 근데 여기 나중에 일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탈리아랑 독일만 시작했어. 7번이 9번 7번이 6번은 블록 경제. 그래서 공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보호구역 정책이죠.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해서 그 식민지에다 물건 팔아 먹으면서 경제 제공을 해결한 거야. 근데 7번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도 없고 자본도 없죠. 그래서 8번 전체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 전체주의 국가 세 나라가 9번 추축국을 형성한 건데, 이 추축국을 형성한 거의 배경이 방공협정이라고 해요. 방공협정입니다. 10번이라서 방공협정이에요. 방공협정에서 출발했어요. 왜 방공협정이냐면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협정이야. 공산주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이 러시아 세력이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도 사회주의화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추축국했는데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방공협정을 맺은 건데, 이게 그냥 나중에 추축국으로 불립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중에 빡센 공산주의예요. 사실 좀 공산주의라고 하긴 또 뭐해. 그거는 그냥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를 빙자한 독재예요. 독재 정치하고 있는 거지. 김정은이 왕자놀이 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 왕놀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진짜 약간 거기 북한에 살면 숨막힐까? 숨막히지 당연히. 얼마나 억압통제 말은 하고 막 K팝만 들어. 1년 8년 나왔대요. 헐 짱이다. 그냥 저 국정원 되고 싶어요.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재미로 남친을 사귀면 제 남친이 무슨 뭘 했었고 전력을 다 아는 거잖아요. 걔네 집안의 그 문화. 국정원은 그런 거 담당 안 해요.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된 비밀 정보 이런 거 안 하지. 안기부 요원들. 아니 그 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다 하고 뭐 그런 거는 정보사에서 그런 걸 하잖아. 정보사령부. 뭐 근데 개인 정보를 군대나 뭐 그 보안 요원들이 알진 않아. 우리 개인 정보인데 왜 그걸 국정원에서 알고 있어? 근데 근데 뭐지? 북한에서 북한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김정은이 나라에서 보낼 때 나라에서 보낼 스파이 같은 거 뭐라 그럴까? 요원 그거 뭐 그냥 간첩 같은. 네, 간첩도 국정을 갖출 거 아니에요? 간첩이 국정원을 거친다고?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가 보내는 간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기서 저기서 보내? 뭐 국정원 비슷한 부서가 있겠지. 거기서 분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안 들켜요? 뭘 안 들켜? 그 북한 주인 안 들켜요? 뭐 들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그 방첩부대 이런 거 해가지고 첩보 부대 같은 거 운용을 하거든.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뭐 진짜 숙이고 들어오면 모르지. 그럼 거기 속였는데 걸리면 이렇게 줄 거예요? 뭐 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뭐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겠지. 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있긴 있거든. 거기 약간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법이긴 한데 거기 뭐 적용해가지고 몇 년 형량을 때리고 이렇게 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북한에 보내요? 저희 나라 사람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북한에는 아닌데 하여튼 전 세계 각지로 요원들이 나가 있긴 해요. 헐. 북한에 보내버리면 아니, 저희 나라가 저희가 들켰다고 저희 나라에서 죽이지 않고 그 나라에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의 요원이랑 들키면. 그래서 막 신분 이런 거 막 다 숨기고 나가고 하잖아. 다 세탁해가지고. 그 북한 말도 배워요. 막 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추축국 방공 협정으로 봤다. 독일은 11번 히틀러 나치당입니다. 히틀러 나치당. 11번 히틀러 나치당. 시간이 없네.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12번 나치즘이라고 해요. 나치즘. 11번 히틀러 나치당이 집권해서 12번 나치즘이라고 하는 거고. 10번은 방공협정.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협정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셋이서 뭉쳐서 하다가 이게 추축국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니까 무슨 즘이라고? 파시즘이야. 14번 파시즘. 15번은 일본에는 군부가 집권해요. 군대가 정권을 가지게 된다고. 군부가 집권해서 16번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많이 다 어려워. 여기 파스 뭐예요? 파시스트당. 13번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집권을 해서 그거를 14번 파시즘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어렵죠. 안 쓰는 용어라서 그래. 일상에 쓰는 용어가 좀 아니죠. 익숙해지십시오. 좀 익숙해져야 된다. 어차피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17번. 자, 독일에서는 뭘 했냐면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원래 한민족이었지. 원래 둘 다 게르만족이었잖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오이 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같이 움직였지. 2차 세계대전 때는 시작부터 둘이 합치고 시작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로 진격해가지고 합쳤거든.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그때는 좋아했답니다. 같은 민족 통일한다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쪽에졌어 다시. 그리고 18번 나라 이름이 복잡한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죠. 저게 체코예요. 체코. 지금은 체코랑 슬로바키아라는 나라 둘로 나눠졌어요. 아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지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방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은 둘이 그때는 둘이 붙어 있었던 거지. 체코 지방과 슬로바키아 지방이 둘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국가 이름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국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전하고 달라진 건데요. 이거는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내전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냥 독립한 걸로 알고 있어. 주민투표 거쳐가지고. 지금은 사회 되게 무보험적인 분리 사례에 속한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그러니까 그 시민들 때문에 붙게 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때는 그냥 한 민족이 같아가지고 그냥 한 민족이었대. 막
국가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19번 이탈리아는 어디를 침공했냐면 자 그 독립국 두 개 있었죠. 아프리카의 독립국. 맞아요.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 그냥 그때 원한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19번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는 겁니다. 무솔리니 때 에티오피아를 침공한다. 일본은 20번 만주사변과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다 중국인데 사실은 중국이 여기 생활권이랑 여기 생활권이 완전 달라. 여기는 농경 생활권이고 여기 유목 생활권이라서 따로따로 간단 말이야. 지금 같은 그거기는 같은 중국 땅이긴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만주 지역만 먼저 쳐들어간 거야. 만주사변이고 실제로 중국과 맞다이를 드는 건 이때입니다. 중일 전쟁. 그래서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일본이 벌입니다. 중1이요? 중일.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 전개까지만 보자. 7분 남았는데. 자, 유럽에서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합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 1차 폴란드 나라 이름입니다. 폴란드 침공. 독일의 폴란드 침공. 1차 세계대전은 뭘로 시작했다? 알아요.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가 오스트리아 상대자가 총 맞고 죽은 거.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초반 독일의 우세입니다. 22번 독일의 우세. 그리고 이때는 24번 유럽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근데 아까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프랑스를 점령을 못했어. 근데 여기는 6주 만에 프랑스 항복한다고 그랬어요. 프랑스 대부분 점령하는데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어디 때문에 경착 상태에 돌입하냐면 25번 영국이 끝까지도 저항하는 거죠. 근데 6주 만에 그럼 겁나 빨리 한 거죠. 그렇지, 겁나 빨리 점령한 거지. 이전에는 5년이 걸렸잖아. 1차 세계대전 끝나는 거는. 한 달 반 만에 프랑스가 점령했으니까. 영국이 저항해서 전쟁이 또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번 독일의 26번 소련 침공입니다. 소련 침공. 전쟁이 장기화돼서 어차피 서쪽은 다 점령 완료했거든. 서쪽은 점령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원래 히틀러랑 여기 그 누구냐 소련의 스탈린이랑 히틀러가 원래 서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 독소 불가침.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독일이 프랑스는 다 유럽은 다 점령했죠. 유럽은 다 점령하고 영국만 싸워야 되는데 영국이랑 싸울 수 있는 뭐 그 지구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소련으로 쳐들어가지고 소련에서 물자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소련과 전쟁을 합니다. 27번이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독일이 소련 침공하면서 파기되는 거야. 끝나는 거고. 근데 소련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지잖아. 이전에 나폴레옹도 소련 들어갔다가 추위 와가지고 지고 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독일이 잘 나가다가 러시아랑 막 싸우다가 26번 소련이 승리하고 이 소련이 승리한 전투가 28번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독일이 이제 좀 완벽하게 몰락하는 거죠. 그 소련 쳐들어가다 끝도 없어서 항상 뭐 그렇죠. 여기 날씨도 춥고 소련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네,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기를 박은 게 뭐냐면 연합국의 29번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가 프랑스에 있는 지역 이름이야.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뭐 요쪽 지역의 이름인데 여기서 상륙작전 해가지고 독일이 러시아랑 한참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미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면 독일 뒤쪽을 친 거지. 그래서 독일은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워야 되니까 양면전 대가면 항상 불리하거든. 그래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22번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제 유럽 방면에서는 전쟁이 끝나. 태평양 방면에서는 누가 싸우냐면 일본이랑 미국이 주로 싸울 겁니다.
여기서는 독일이랑 소련이 주로 싸우고 태평양 방면에서는 일본이랑 미국이 주로 싸우는데 이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31번 동남아 침공으로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침공. 30번 일본의 31번 동남아 침공.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하게 전개가 됐어. 일본의 우세가 전개가 되다가 여기도 누가 봉쇄를 했냐면 저 위에서는 영국이 저항한 거죠. 여기서는 ABCD 포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인데 32번 미국의 경제 봉쇄. ABCD. 왜 ABC? A는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고 B는 브리티시 영국이고 C는 차이나 D는 더치가 네덜란드야.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의 경제 봉쇄로 일본이 좀 힘들어진 거지. 그래서 일본이 이걸 해결하려고 뭐 했냐면 30번 1번에 31번, 33번 하와이 침공입니다. 하와이 침공. 이 하와이 침공이 진주만 습격인 거죠. 33번 진주만 습격. 하와이에 있는 만 이름입니다. 펄하버인데 펄하버 진주만이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펄하버를 습격하면서 태평양 침공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미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저기 독일에서는 소련이 이기는 거고 여기 32번은 미국 승리. 일본이 미국 건드리고. 아니지. 일본이 미국을 건드린 거지. 미국 땅이었잖아 하와이가. 근데 일본이 사실은 미국 보고 야 너 전쟁 어차피 참가 안 할 거잖아. 본격적인 미국은 이때도 중립주의, 고립주의였거든. 전쟁 참가 안 해 중립하고 있으니까 경제 봉쇄 풀어달라고 한 대 때린 거야. 한 대 때리면은 미국이 전쟁에 참가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일본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경제제재 풀어주겠지, 협상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이 역시 우리 영토를 건드리고 국민을 건드리면서 참전한 거지. 일본 예상과는 달리.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고. 맞아. 원자폭탄 맞으면서 일본이 이거 하고 가지. 32번 미국이 승리하는데 무슨 승리냐면 여기는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35번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웨이. 가운데 있겠죠. 여기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미드웨이 지역에서 전쟁에서 해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 그래서 거의 이게 잘 승리를 잡았는데 여기 승기를 받는 게 30번 일본에 36번 원폭 투하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 때렸죠. 그래서 30번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났어요. 일본 남았는데 밑에만 빨리 보자. 37번 카이로 얄타 포츠담입니다. 카이로 해당 3번 있거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있어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국제정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서 이제 뭐 소련, 중국, 일본, 영국 정도만 참가한 회담입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3번. 그리고 독일을 미영프소가 분할점령해요. 분할점령. 독일이 4개로 쪼개져요. 독일이 졌잖아. 전후전이거든.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독일을 4개로 잘라. 우리가 남한, 북한 쪼개진 것처럼 이때도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쪼개졌거든. 동독은 소련이 통치를 했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미국이 서독을 통치를 한 거지. 그래서 독일의 분할점령. 일본은 41번 미군정이 관리했습니다. 미군정 관리. 그리고 국제연합을 창설했다.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야기 때는 공부 열심히 알아서 잘 하고 질문하세요.